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치료 진행한 환자, 어깨 환자, 수술 후 환자입니다. 이 환자 치료 전 과정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분 피드백하는 건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분은 견봉 성형수술을 받으신 환자분이십니다. 문제는 환자가 생각하는 수술 후 결과와 병원에서 얘기하는 수술 후 결과가 다르다는 게 중요하죠. 전혀 다른 꿈을 꾸신 겁니다. 한번 이분 상태 좀 보실까요? 자, 팔을 앞으로 쭉 뻗어 보십시오. 뻗고 계세요? 그대로 올려보세요. 뒤쪽으로 붙여서 한번 올려볼까요? 얼굴은 가지 마시고 몸이 가야죠. 얘가 이렇게 가나 모르겠네.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자, 올려봐요. 네, 좋습니다. 그대로 옆으로 가잖아요. 가려고 하면 애써보세요. 많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측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꾸 올려보세요.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딱 이 정도네. 자, 이분은 수술을 4개월 전쯤에 했고요. 수술하고 한 달 뒤부터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셨어요. 라이브 본방송을 보게 되면 어떤 치료를 했는지 속속들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이 환자는 수술을 하고 나면 당연히 좀 고생하더라도 아주 좋게 소위 새 것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하고 나서 여전히 불편하고 특히 밤에 잠을 못 자요. 아니, 수술하고 계속 아픈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수술 주치 선생님께 물어보면은 그냥 운동치료하고 도수치료하고 하다 보면 저절로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답니다. 수술까지 한 환자들은요, 마음이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수술하면 새 것처럼 될 거라고 크게 희망을 갖고 계셨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더 힘들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 환자한테 도수치료하면 좀 좋아질 거야. 운동치료하면 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진정성 있게 말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분이 그 수술하신 그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그 도수치료를 받은 그 결과물도 정말 형편없습니다. 관절이 다 굳어 있고 여전히 아파요. 그러면 도수치료 하신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치료를 한 거죠? 이분이 전형적인 초기 대응이 잘 안 된 경우입니다. 견봉 성형술 수술한 것도 사실 조금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거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2017년도 결과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까요? 방송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어깨 통증을 치료하는 수술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와 국립보건연구소 연구원 등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견봉 하통증이라는 어깨 질환으로 고생한 환자 300여 명을 선정한 뒤 진짜 수술과 가짜 수술을 받은 그룹으로 나눠 연구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해당 수술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가짜 수술과의 비교를 포함한 대규모 연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해당 수술이 아무 효과가 없거나 수술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환자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주지 못한다는 이번 연구 결과가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수술 관행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보신 바대로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위 페이크 수술까지 같이 하면서 실험했는데 1년 후 예후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과서적으로는 수술하는 게 옳죠. 견봉 기형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고집을 합니까? 거기다가 수술까지 했으면 수술 후에 결과가 좋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 현재 굳었다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초기 대응이 되지 않아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오면 저는 짜증이 납니다. 왜 짜증이 나냐면 한 10분, 15분 정도만 해도 간단히 해결될 걸 가지고 40분씩, 50분씩 붙잡고 있어야지 된다는 큰 문제가 있죠. 자, 이번 결과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건 다 했고 밖에 나가서 잠마무리 좀 하실 거예요. 운동도 간단하게 좀 배우시고 가실 거고 그 담당 선생님이 언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 몇 번만 저희 병원 흐름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번 올려보십시오. 힘껏? 아이, 좋다. 예, 좋습니다. 내리시고 옆으로 한번 올려보실게요. 예, 자연스럽게. 예, 좋습니다. 예, 가능한 앞쪽으로 안 가려고 애쓴 거 맞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 좋네요. 예, 더 올리세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처음 상태보다 매우 양호합니다. 단 한 번 정도 적용했는데도 이 정도 결과가 났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수술한 병원 도수치료실에서는 무슨 치료를 한 겁니까? 무슨 치료를 했길래 관절이 굽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프다고 호소하는데 그걸 단 1도 못 잡았을까요? 저희 학회에서는 이렇게 수술 후에 관절을 굳혀먹은 상태로 오는 환자가 왔을 때 아주 복잡한 과정의 치료를 합니다.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페이스북에서 오늘 제가 사실 거의 다 보여드렸어요. 본래 이렇게 영상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보여드리고 2단계 치료는 카메라를 끄고 밖에 나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꼼꼼하게 처치를 하지 않으면요. 초기 대응이 실패해서 관절이 굽고 굉장히 많이 아픈 경우에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치료를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자, 이 방법은 수프라스캐플러 너브를 건드려주는 방법이고요. 이걸 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견갑대를 포함한 상완부의 통증이 일시적으로 훅 사라집니다. 이건 치료용이 아니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역치를 높여주는 소위 약간 넘니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움직임이 좀 편안해지죠. 좀 넘기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플렉션부터 볼까요? 보시죠. 자, 플렉션 범위는 조금 양호해졌고 조금씩 양호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희 치료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외전도 이제 90도를 좀 넘기고 있는데 약간 오블릭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잡아주고 반듯하게 올려보게 할 겁니다. 올렸을 때 90도가 채 안 되셨었어요. 근데 진짜 개미 오줌만큼 조금 개선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치료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주변으로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머슬이라든지 팩토리얼스 마이너, 그 다음 바이세스, 델토이드 모든 부분을 통합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이 치료와 함께 관절의 적절한 매니플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매니플레이션을 적당히 섞어서 환자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서 환자와 내가 함께 운동을 하면서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죠. 지금 점점점 늘려나갑니다. 숄더의 글라이딩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특히 익스터널 로테이션이나 인터널 로테이션이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죠. 물론 이 치료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건 제가 저희 학회 내에서만 스타디하는 거라서 해야지 되는 경우와 하지 말아야지 되는 경우의 분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서히 호리존털 에이브덕션 쪽으로 넘기고요.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익스터널 로테이션하고 호리존털 에이브덕션을 같이 하는 거죠. 점점점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 무작정 이렇게 달려들면 절대 되지 않는데 단계별로 천천히 접근을 하면 이 영역까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갈까요?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또 확인을 해 볼게요. 슉 올라가면 예, 범위는 뭐 당연히 적당히 가늠해 보셔도 아마 아실 겁니다. 개선이 되고 있고요. 외전할 때 스캐플러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약간 안테리어 쪽으로 숄더가 빠져서 외전이 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검사를 하게 되죠. 이거는 손을 앞으로 뻗어서 손바닥을 과하게 수프네이션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술한 어깨, 관절이 굳은 어깨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 비해서 수프네이션 각도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엘보우도 완전히 신전이 되질 않아요. 그거를 운동하는 겁니다. 할 때는 테레스 마이너 머슬이나 인프라 스피나투스 혹은 라티스머스 도시머스를 당겨서 스캐플러 자체의 디프레션 어덕션을 적당히 유지한 상태에서 반대로 손에 수피네이션 엑사이즈를 시켜주는 겁니다. 수피네이션 하게 되면은 숄더 자체가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되니까 뭐 당연히 좋죠. 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서서히 환자 스스로 느낍니다. 아, 내가 지금 범위가 늘어나고 있구나. 아, 운동을 하는 게 느껴지네 라고 확 가슴에 와닿죠. 그 얘기가 바로 내가 지금 치료받고 있고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신한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자, 요거를 합니다. 이게 좀 더 되면은 그 다음에 손을 돌려서 위로 잔뜩 올리게 해주는 거죠. 잔뜩 올리고 막판에 감따듯이 팔을 쭉 뻗어주게 하는 동작. 이거는 뭐 OMPT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팔이 옆으로 벌어지는 거는 아직까지 숄더의 구축, 4개월 동안 수술 후에 도수치료한 그 병원에서 관절을 굳혀 먹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굳기 전에 통증 조절만 잘했으면 굳질 않았을 거고, 관절이 굳지 않았으면 통증도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러면 심야통도 없고 아마 지금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초기 대응을 못하면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올려보면 플렉션 각도가 현장에서 보면 거의 30도 이상 개선이 돼 있어요. 환자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직까지 스캐플러의 모션은 별로 좋지는 않죠. 외전각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중간 과정입니다. 그 다음 라티스머스 도시모슬에 힘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이거는 어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들이 알아야 될 아주 기초적인 동작. 이거는 뭐 우리 물리치료 선생님도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것만 죽자고 가르친다고 해서 환자가 안 아플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통증 조절은 따로 해지되고요.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별도로 하고, 통증 조절과 기능 자체가 잘 복원이 되었다면 복원된 이후에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금과 같은 기초적인 운동 코칭이 필요한 겁니다. 운동 코칭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환자가 굳는 거예요. 다음, 요건 C5 영역을 건드려주는 건데, 목 주변에 있는 플렉수스 전체를 와이드하게 전류를 쏴줌으로 인해서 목, 어깨, 그 다음 상안부, 견갑대 주변 모든 부분에 통증을 싹 사라지게 하는, 말 그대로 지우개로 지운 것 같은 그런 가벼운 느낌을 주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해주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피드백 하는 건데 이건 넘기겠습니다. 본방송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피드백하는 게 나와요. 외전각도 처음에 비하면 매우 좋고요. 자, 그다음에 호리존털 어덕션 운동을 할 겁니다. 이 환자가 처음에 이거 할 때 굉장히 많이 아파했어요. 반대쪽 어깨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돼요? 봐봐야지. 반대쪽 어깨 잡아봐요. 잡아봐요. 그 다음에 이쪽 팔로 팔꿈치 잡고 이거 바짝 세우셔야 돼요. 90도 어깨 상태에서 여기 힘 주지 말고 이쪽 힘으로만 살짝 당겨봐요. 그렇지. 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프지 않게 무리하지 않고 하죠. 본방송을 보시면은 이 환자분이 이 동작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는 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들릴 겁니다. 처음엔 저렇게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호리존털 어덕션 자체가 안 돼. 이것도 수술 후에 그 해당 병원의 도수치료실에서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안 되게끔 하면 안 되죠. 분명히 관절의 범위가 나와야지 되고, 관절이 굳지 않아야 이 사람은 통증이 없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술 결과도 당연히 좋은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은 호리존털 어덕션, 에이브덕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 플렉션, 외전 모든 범위, 모든 어떤 기능에서 전부 다 제한이 걸릴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어 버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것도 자기 돈 내고 도수치료까지 받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숙련도가 떨어지는 물리치료 선생님들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호리존털 어덕션 범위를 넓혀 나갑니다. 지금 제가 등 쪽, 스캐플러 쪽에다가 패드를 대고 있는데, 저건 뭐냐면 저런 운동을 실시할 때 메카니컬 페인이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굳이 신경으로 얘기하면 미들 서브 스캐플라 너브에 대한 블럭, 넘니스 현상을 유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길게요. 아주 뭐 아까보다는 훨씬 부드러울 거예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또 다음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호리존털 어덕션 운동을 똑같이 하는 건데요. 포인트가 달라요. 이거는 처음에 했던 거는 초기에 막 시작할 때 적용하는 부위라면 어느 정도 운동이 된 상태에서는 지금 이 부위로 바꿔서 합니다. 이것도 이런 순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좋아져요. 아주 부드럽죠. 처음에 할 때하고 비교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처음에 움직일 때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플렉션 패시브 엑서사이즈, 이건 본인 스스로 하는 매니플레이션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MRT라고 합니다. 라티스머스 도시머스를 수축을 시켜주게 되면은 스캐퓰러가 디프레션, 그 다음에 어덕션 부분적으로 되죠. 근데 그 상태에서 억지로 올리게 하면 이게 저하 운동이 되죠. 저하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을 올리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쉴 거예요. 슉 수월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힘들어요. 힘든데 수월해요. 세 번째는 좀 더 쉽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도하게 되면요 환자 죽어요. 근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서 천천히 해결해 나가니까 결국 이런 강한 엑서사이즈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어깨에도 크게 무리가 없죠. 그 환자는 매우 좋죠. 관절이 부드러워지니까 쭉 올립니다. 이 방법을 쓰고요. 또 아주 이거는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인데, 럼버이드 쪽을 당겨서 스캐플러 내전을 만들고 내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숄더 플렉션 엑서사이즈를 시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자,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근육 좀 가볍게 풀고,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리가멘트, 캡슐라 리가멘트를 위해서 무언가 치료할 건데,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바로 즉각적으로 캡슐라 리가멘트를 건드려 버리게 되면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스캐플라리스 머슬 자체에 일정한 툴의 전기 자극값이 있습니다. 그 수준을 잘 맞춰서 조절을 해주게 되면 스캐플러 전체, 특히 견갑대 내측으로 통증이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통증이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캡슐라 리가멘트, 특히 캡슐라 리가멘트에 에피리가멘트에 구성되어 있는 뉴로바스큘러 번들을 자극하는 방법을 저희가 쓰게 됩니다. 단순하게 전기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서브스캐플라리스를 가볍게 건드려 주고요. 그 다음 요게 이제 캡슐라 리가멘트를 공략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수술을 하는 것처럼 칼로 함부를 열어서 조직을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작업을 합니다. 캡슐라 리가멘트, 특히 리가멘트 티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에피리가멘트 다 있는데, 에피리가멘트의 뉴로바스큘러 번들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적당히 건드려 주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과하게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 프라이멀 어페런트 파이버 자체의 과흥분 상태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아프고 엔지오제네시스가 다시 더 많이 생성됨으로써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당히 조절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잘 조절해주면 기가 막힌 효과가 있죠. 이거 하고 나면요 관절이 정말로 많이 부드러워져요.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오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는 거 보면 처음보다 당연히 좋고요. 옆으로 올리는 거 볼까요? 외전, 약간 앞쪽으로 이동했으나 처음보다는 매우 양호. 그런데 이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방송을 끄고 밖에 나가서 두 번째 단계 치료를 하고 나면 아주 범위가 늘어나고 훨씬 더 가벼워진 상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교통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수술하면 좋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수술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하더라도 수술을 하면 나쁘진 않죠. 견본기형인데 견본기형을 잡아줬으니까 임핀지먼트는 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수술은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뭐 나쁘진 않다고 보죠. 그런데 문제는 수술 후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그 남는 쓰레기 정리를 왜 안 해놓냐는 얘기죠. 수술 후에 환자분들은 분명히 멀쩡히 새 것처럼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수술 후에 4개월 동안 그 병원에서 도수치료실에서 도수치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혀먹었어요. 그러면은 수술을 아무리 잘한들 뭐합니까? 도수치료실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관절은 더 굳게 하고 심지어 수술 후에 밤에 단 한순간도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본방송 보시면 나와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좀 가슴이 좀 아프지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매우 현실적으로 아픈 분이고요. 특히 이분처럼 수술까지 하신 분들은 매우 절박한 분들이에요. 수술하고 나면 당연히 새 것처럼 좋아질 거로 생각을 했는데 새 것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아프고 더 불편한데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직접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외과의 선생님은 제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환자 치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래야 환자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도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